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만에 푸드톡톡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먼저 특히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많은 그렇습니다. 성과가 눈에 띄었잖아요. 이때 특히 특별한 선물이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고가의 송이버섯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송이버섯 우리 남측의 이산가족에게 전달됐죠? 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북한에 이제 남한에 2톤의 송이버섯을 보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를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고령자 위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 각각 추석 전에 500g씩 전달됐습니다. 잠시 당시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럼 가족들이 또 절실히 생각날 때였을 텐데 이산 가족들에게 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송이버섯을 각각 3톤과 4톤씩 보냈는데요. 네. 앞서 두 차례 북에서 보낸 송이버섯은 이제 칠보산 송이버섯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역시 최상급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칠보산 송이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북한에서 최상급 송이로 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칠보산 송이버섯이기 때문이죠. 네, 최상급으로 치는 만큼 이 칠보산 송이가 품질이 정말 특별하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의 송이 산지를 좀 살펴보면요. 함경북도 회령시와 청진시 부윤구역, 그리고 칠보산, 그리고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함경북도 이 칠보산 송이를 으뜸으로 칩니다. 네. 칠보산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될 만큼 이 송이버섯이 자라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또 이 칠보산 송이버섯이 지난 7월 북한에서 우표로 발행이 될 정도로 북한의 아주 명산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칠보산 송이버섯 가격이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또 인터넷에서 또 많이 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이버섯 자체가 이제 워낙 좀 고가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상품 이 송이버섯 2톤을 가격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시가로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송이버섯 물론 이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석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송이버섯이 최상품일 경우에 1kg당 90만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아주 비싸게 가격이 좀 책정이 돼 있죠. 네, 물론 정말 가격만으로 이제 선물의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새삼 송이버섯의 몸값이 높다는 사실이 느껴지는데요. 맞죠. 이제 그만큼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송이버섯 하면은 자연산이 자연스럽게 앞에 붙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산 전복, 양식 전복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럼 송이버섯도 인공재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송이버섯은 모두 자연산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인공재배는 안 하는 건가요? 네, 송이버섯 인공재배는 정말 이제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공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직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현재는 이제 실험실에서 성공한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에 나오고 있는 이 송이버섯은 모두 이제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몸값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는 팽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재배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송이버섯은 어려운 걸까요? 네, 우선 이 송이버섯이 어떻게 자라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그 이유가 빠르게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송이버섯은 이제 소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그러니까 소나무와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송이버섯의 특유의 향을 떠올려 보시면 소나무가 생각이 바로 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소나무와 이제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생겨난 건데 송이라는 이름 역시 소나무에서 붙어서 자란다라는 뜻의 의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근데 네. 이렇게 소나무에서 붙어 자랄 때 왜 이제 인공재배가 어렵느냐 하면 예. 이 소나무에 이 송이버섯 균이 잘 붙어서 자라야 하는데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어. 또 이 소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포도당을 먹고 이 송이버섯이 자라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 이런 데서 컨트롤이나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소나무와 이제 버섯이 공생하는 관계인데 소나무 뿌리에다가 그 송이버섯의 균을 이제 붙여주고 잘 관리하면 인공재배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공 생산을 하려면 송이버섯 균에 감염된 소나무 묘목을 만들어야 하고요. 네. 이 묘목을 숲에다 심어서 이 균이 그 안에서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하고 또 버섯이 올라오는 것까지 이제 제대로 봐야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 송이버섯의 균이 생존하는 그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또 잘 자라야 송이버섯도 잘 자라는 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조절하기가 쉽지 거군요. 않은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송이버섯 균에 감염된 묘목을 생산하는 데만 2년이 걸리고요. 이 묘목이 잘 자라서 송이버섯까지 잘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의 어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네, 그럼 송이버섯만 이렇게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건가요? 표고버섯도 나무에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예를 좀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에 붙어 자라는 건 맞지만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죽은 화렵수에서 붙어서 자라나고요. 예. 이제 인공재배를 할 때는 이제 이 양분으로 톱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 간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송이버섯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절하는 게 쉽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송이버섯은 또 자라는 과정에서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송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온도와 습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의 평균 온도가 한 10에서 25도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요. 강수량도 500ml 이상이 되어야 적절한 이 작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네. 또 빛도 한 60% 정도만 비춰줘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숲이, 또 소나무 숲이 너무 울창하면 빛이 또 잘 안 들어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무척 막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그래요? 조건들도 있는데요. 또 낙엽이 적은 산이어야 합니다.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또 송이버섯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북한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낙엽이 좀 덜 떨어지는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쯤 되니까 송이버섯 인공재배가 왜 어려운지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에서 10월이 송이버섯이 나오는 철이라고 들었는데 딱 지금이잖아요. 송이버섯을 맛있게 또 먹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송이버섯은 별명이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붙여질 네. 정도로 사실 그대로 그냥 구워서 먹는 것도 맛있고요. 소고기와 함께 구워서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궁합이 잘 맞아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송이버섯은 뭐 영양 성분을 좀 살펴보자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고요. 네. 이 밖에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높이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성인병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이 정말 철인데 그래서 이맘때쯤 송이버섯과 관련한 축제도 많이 축제요? 열립니다. 네. 축제 기간 뭐 가깝게 계신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아주 대표적인 송이버섯 축제, 양양 송이버섯 축제가 오늘까지 하니까요. 사실 멀긴 해서 가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에 계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맘때쯤 정말 송이버섯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봉화 송이 축제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늦기 전에 딱 제철인 이 송이버섯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의 선물로 화제를 모았던 송이버섯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